들리십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면 제대로 듣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침묵의 소리입니다. 도시의 소음과 당신의 걱정과 어제의 후회를 모두 지워버린 완벽한 정적. 지금 당신의 머리 위, 대기권 밖에는 이 거대하고 영원한 침묵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검은 캔버스 위에 흩뿌려진 보석 같은 빛들. 우리는 흔히 저것을 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 작은 점 하나하나는 사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용광로입니다. 태양보다 수천 배 더 크고 수만 배 더 뜨겁게 타오르는 불의 구들이죠. 지금 당신의 망막에 맺힌 저 별빛은 어쩌면 로마 제국이 멸망하던 날 출발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지구의 공룡이 걷기도 전에 출발하여 수천만 년의 외로운 여행 끝에 지금 이 순간 오직 당신과 마주하기 위해 도착한 빛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밤하늘을 볼 때 공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광활한 우주. 이 단어가 얼마나 거대한지 가늠이 되십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해변의 모래알을 다 합친 것보다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수많은 별들 중 평범한 은하의 구석진 변두리. 그곳에 아주 작은 먼지 같은 행성 하나가 돌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 지구입니다. 이 창백하고 푸른 점 위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사랑했고, 싸웠으며 끝내 사라져 왔습니다. 광대한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인류가 문명을 이루고 살아온 시간은 눈 한 번 깜빡이는 찰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거대한 무대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저 차가운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은 어디일까? 우리는 단순히 우주 안에 사는 거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알아가기 위해 빚어낸 우주의 눈이자 우주의 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138억 년이라는 도저히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려 합니다. 시간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태초의 순간부터 마지막 빛이 꺼지는 영원한 어둠까지. 이것은 먼지인 우리가 광활한 우주에게 보내는 헌사. 그리고 우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장엄한 독백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그 첫 번째 페이지를 엽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지워보겠습니다. 당신의 기억, 당신의 몸, 지구, 태양, 그리고 저 수많은 별들까지 모두 지웁니다. 무테이션 도준? 텅 빈 공간이라고요? 아니요, 그것마저 지워야 합니다. 공간도 없고 흐르는 시간도 없는 상태.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의 세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138억 년 전 어느 날, 이 완벽한 허무 속에 기이한 점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 점은 너무나 작습니다. 모래알보다, 먼지보다, 원자 하나보다 더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점 안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1천억 개의 은하와 모든 별과 당신을 구성하는 모든 입자가 짓눌려 담겨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온 우주가 하나의 점 속에 갇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극한의 상태가 뜨겁습니다. 아니, 뜨겁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무한대의 밀도, 무한대의 온도, 그 불안정한 에너지가 임계점에 다다른 바로 그 순간, 빵! 빅뱅입니다.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공간 속에서 무언가가 터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공간 그 자체가 폭발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시계바늘이 처음으로 움직입니다. 우주는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 플랑크 시간에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팽창합니다. 지금 당신의 손톱만 했던 우주가 눈 깜짝할 새에 은하만한 크기로 커져버립니다. 이 혼돈의 도가니 속에서 에너지가 덩어리집니다. 물질이 생겨납니다. 쿼크, 전자, 우리가 아는 세상의 기본 재료들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우주는 너무나 뜨겁고 빽빽해서 빛조차 꼼짝할 수 없는 상태니까요. 마치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빛이 태어나려 하면 전자들이 앞을 가로막고 부딪히고 산란됩니다. 우주는 불투명한 빛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암흑 속에서 묵묵히 시간이 흐릅니다. 10,000년, 10만 년, 30만 년, 그리고 마침내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난 어느 시점, 우주의 온도가 섭씨 3000도 정도로 내려갔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멋대로 날뛰던 전자들이 원자에게 품으로 들어가 안깁니다. 최초의 원자, 수소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온자가 사라진 공간, 앞을 가로막던 장애물이 사라지자 그동안 갇혀있던 빛이 일제히 족쇄를 풀고 뛰쳐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네, 바로 그 순간입니다. 태초의 빛,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는 그 빛이 우주의 모든 방향으로 거침없이 뻗어나갑니다. 안개가 걷혔습니다. 우주는 비로소 투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투명해졌다고 해서 지금처럼 반짝이는 별들이 보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때의 우주는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수소가스의 바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정막. 우리는 이것을 우주의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무대는 아직 캄캄합니다. 이제 이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성냥을 그어주어야 합니다. 우주를 황금빛으로 물들일 첫 번째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어둠입니다. 빛이 해방되었지만 우주는 아직 춥고 캄캄합니다.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건 오직 하나, 차가운 수소가스와 헬륨뿐.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조각가가 조용히 작업을 시작합니다.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은 참을성이 많습니다. 아주 미세한 힘으로 흩어져 있는 가스 입자들을 하나둘씩 끌어당깁니다. 이리 와, 더 가까이, 더 촘촘하게. 먼지가 뭉쳐 구름이 되고 구름은 점점 더 거대해집니다. 중심부는 짓눌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빽빽하게, 점점 더 뜨겁게. 가스 구름의 심장부 온도가 섭씨 1000만 도를 넘어서는 순간
원자핵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서로 충돌하며 융합해버립니다. 핵융합. 거대한 수소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반짝! 보이십니까? 저 깊은 어둠 속에서 첫 번째 별이 눈을 떴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서, 저기서, 우주 곳곳에서 검은 우주가 황금빛으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암흑시대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지만 여러분, 별은 단순히 밤하늘을 장식하는 전등이 아닙니다. 저것은 거대한 우주의 용광로이자 위대한 연금술사입니다. 태초의 우주에는 오직 수소와 헬륨, 이 가벼운 기체들 뿐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우주에는 더 무겁고 복잡한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탄소, 산소, 질소, 철.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저 별, 저 뜨거운 불길 속입니다. 별은 자신의 일생을 바쳐 수소를 태우며 헬륨을 만들고, 헬륨을 지지겨 탄소를 만들고, 산소를 빚어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연료를 다 써버린 별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특히 태양보다 훨씬 거대한 별들의 죽음은 장엄하다 못해 처절합니다. 더 이상 불길을 유지할 수 없게 된 별은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쾅! 초신성 폭발! 별이 평생을 바쳐 만들어낸 그 귀한 보물들을 마지막 순간 온 우주 공간으로 힘껏 흩뿌립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주를 비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끼워진 금반지를 보십시오.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십시오. 폐로 들어오는 산소, 그리고 당신의 혈관 속에 흐르는 붉은 피 속의 철분. 이 모든 것들은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아득한 옛날, 이름 모를 거대한 별이 폭발하던 그 뜨거운 순간에 만들어져 당신에게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별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별이 남긴 유산입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입니다. 이제 이 먼지들이 모여 더 거대한 구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별들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 은하수로 가보겠습니다. 자, 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별들은 외롭게 흩어져 살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건설하듯 별들도 서로를 부릅니다.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수천억 개의 별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회전시킵니다. 보이십니까? 저 거대한 빛의 소용돌이가 바로 은하입니다. 우주라는 검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섬, 저마다의 모양으로 빛나는 우주의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천억 개의 별들을 흐트러지지 않게 붙잡고 있는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태양계에는 태양이 있지만 저 거대한 은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은하의 심장부, 가장 깊고 은밀한 곳. 그곳에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검은 잎, 초대질량 블랙홀입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 블랙홀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만 하는 파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력한 중력으로 은하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아 자곤지입니다. 우리 은하도 혼자가 아닙니다. 저 멀리 우리의 이웃 안드로메다가 있습니다. 사실 안드로메다는 지금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먼 훗날 두 은하는 충돌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충돌이라기보다는 포옹에 가깝습니다.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멀어서 실제로 부딪히고 별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두 은하는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서서히 섞이며 수억 년에 걸친 장엄한 왈츠를 추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거대한 은하에서 구석진 변두리로 돌려봅시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약 2만 7천 광년 떨어진 한적한 시골 동네. 46억 년 전, 이곳은 그저 가스와 먼지로 뒤덮인 공사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인근에서 수명을 다한 별 하나가 폭발하며 충격파를 보냅니다. 그 바람에 고요하던 가스 구름이 요동치며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회오리 바람처럼 가스가 회전합니다. 중심부는 뜨거워지고 납작한 원반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심에서 태양이 불을 켭니다. 하지만 태양이 모든 재료를 다 쓰진 못했습니다. 주변에 찌꺼기들이 남았습니다. 초기 태양계는 평화로운 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력이 난무하는 전쟁터였습니다. 행성만한 돌덩이들이 미친 듯이 충돌하며 덩치를 키웠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아수라장 속에서 살아남은 몇몇 승자들이 궤도를 차지합니다. 가스를 많이 모은 놈은 목성이 되고 반지를 두른 놈은 토성이 됩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세 번째, 적당히 뜨겁고 적당히 차가운 그곳에 아직은 시뻘건 용암으로 펄펄 끓고 있는 지옥 같은 행성 하나가 자리를 잡습니다. 네, 바로 지구입니다. 지금은 생명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불타는 돌덩어리일 뿐이죠. 하지만 이 뜨거운 지옥이 식어가면서 우주 역사상 가장 기묘한 드라마가 시작되려 합니다. 창백한 푸른 점이 되기 전 붉게 타오르는 원시지구로 내려가 봅니다. 펄펄 끓던 붉은 행성, 지구가 식어갑니다. 검은 연기로 뒤덮인 하늘에서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내린 비가 아닙니다. 수백 년, 수천만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내립니다. 뜨거운 대지는 식고 움푹 파인 곳마다 물이 차오릅니다. 바다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40억 년 전, 그 깊고 따뜻한 원시의 바닷속에서 우주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단순한 화학 물질들이 우연히 뭉치고 쪼개지고 결합하더니 어느 순간 스스로 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이 생명으로 도약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항성도 거대한 블랙홀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이 작고 축축한 행성에서만 일어난 마법이죠.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물속에서 육지로, 생명은 끈질기게 퍼져나갔습니다. 거대한 공룡이 이 땅을 지배하기도 했고, 소행성 충돌로 세상이 불타오르는 대멸종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 숲에서 내려온 털없는 원숭이들이 도구를 쥐고 불을 피우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비로소 우주가 인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사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주의 달력을 1년으로 환산해 본다면 빅뱅은 1월 1일 자정에 터졌지만 인류의 역사는 12월 31일 밤 12시 59분 50초에야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문명을 이루고 피라미드를 쌓고 과학을 발전시켜 달에 발자국을 남긴 그 모든 역사는 우주라는 1년의 시간 속에서 마지막 1초도 되지 않는 찰나입니다. 1990년 지구를 떠나 우주 끝으로 날아가던 보이저 1호가 방향을 돌려 지구를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태양 광선 속에 힘없이 걸려있는 아주 작은 점 하나. 창백한 푸른 점. 저 점을 다시 보십시오. 저것이 여기입니다. 저것이 우리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역사 속의 모든 왕과 하인, 성자와 죄인, 모든 기쁨과 고통이 저 햇빛 속에 떠다니는 먼지티끌 위에서 살다가 갔습니다.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하고 춥고 무심합니다. 이 무한한 암흑 속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이 작고 외로운 행성, 우리가 아는 유일한 고향. 그래서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찰나의 순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알고 느끼는 이 짧은 생이 무한한 우주 속에서 얼마나 기적 같은 확률인지요.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사랑하는 푸른 별도, 저 찬란한 태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를 떠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우주의 황혼을 향해 시간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빛나던 모든 것들이 저물어가는 그곳으로. 우리는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빅뱅으로 터져나온 우주가 언젠가는 팽창을 멈출 것이라고. 하지만 1998년 인류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합니다. 우주는 느려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일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미친 듯이 속도를 높이며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있습니다. 중력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공간을 밀어내는 미지의 에너지. 우리는 이것을 암흑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 에너지는 우주를 찢어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은하와 멀어지고 있는 저 외부 은하들은 내일이면 더 멀리, 모레면 더 빠르게 도망갈 것입니다. 먼 미래의 밤하늘을 상상해 보십시오. 망원경으로 아무리 하늘을 훑어도 그 어떤 외부 은하도 보이지 않는 시대. 우주에 우리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절대적인 고독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콘다만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주의 불빛들도 하나둘 꺼져가고 있습니다. 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50억 년 뒤면 연료를 다 쓰고 죽을 것이고, 다른 별들도 언젠가는 가스를 모두 태우고 차가운 재만 남길 것입니다. 우주는 이제 늙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별을 만들 가스는 점점 고갈되어 갑니다. 마치 화려했던 축제가 끝나고 청소부마저 떠난 텅 빈 연회장처럼 우주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백색 외성, 중성자별, 블랙홀, 이런 죽은 별들의 시체만이 우주를 유령처럼 떠돌게 될 것입니다.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무질서는 커져만 갑니다. 우주라는 기계의 배터리가 다 닳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찬란한 별빛들은 어쩌면 우주가 마지막으로 불태우는 회광 반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주의 가장 화려한 시절에 운 좋게 초대받은 손님들입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뒤 마지막 별이 깜빡하고 꺼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한 밤이 찾아옵니다. 이제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마지막 별이 식어버린 지 이미 까마득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주는 이제 춥고 완벽한 암흑입니다. 이곳에 더 이상 생명은 없습니다. 문명도, 기억도, 역사도 모두 어둠 속 검게 식어버린 별의 잔해들, 그리고 우주를 유령처럼 떠도는 블랙홀들. 우리는 지금 블랙홀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괴물들조차 시간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예언했습니다. 블랙홀은 아주 미세하게, 아주 천천히 에너지를 뱉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호킹 복사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빙산이 햇볕에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10의 백승년, 구골년이라는 영겁의 세월이 흘러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루하고 긴 침묵의 시간. 그러나 그 끝에 마침내 블랙홀조차 자신의 질량을 모두 잃어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우주에 남아있던 마지막 거대 블랙홀이 몸집을 줄이다가 최후의 순간 아주 짧은 섬광을 내뿜으며 사라집니다. 팍! 그것이 우주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제 우주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물질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힘을 잃은 빛의 입자들과 차가운 중성미자들만이 서로 영원히 만날 일 없이 텅 빈 공간을 외롭게 날아갑니다. 온도는 절대 영도 바로 위까지 떨어집니다. 모든 에너지가 균일하게 퍼져버려 더 이상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없는 상태. 우리는 이것을 열적 죽음 혹은 빅프리즈라고 부릅니다. 변화가 멈췄습니다.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에 그토록 뜨겁고 요란했던 우주는 결국 차갑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긴 잠에 듭니다. 이것이 138억 년 전에 시작된 장엄한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어떠십니까? 모든 것이 얼어붙고 사라지는 그 차가운 결말을 보고 나니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 더덥고 허무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결말이 정해져 있기에, 끝이 존재하기에 지금 이 순간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가장 따뜻하며 가장 살기 좋은 황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생명이 숨쉴 수 있는 기적 같은 찰나의 계절 말입니다. 영겁의 시간 속에서 우주가 허락한 이 짧은 파티에 우리가 초대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수조 배 더 어려운 확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저 우주 한 구석에 던져진 외로운 먼지가 아닙니다. 138억 년 전 빅뱅의 뜨거운 화염이 별들의 중심에서 타오르던 그 치열한 핵융합이 수십억 년의 진화가 빚어낸 가장 정교하고 위대한 예술작품.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주에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주에는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꽃을 보며 감탄할 때 그것은 우주가 자신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밤하늘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낄 때 그것은 우주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것은 우주가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먼 훗날 저 별들이 모두 꺼지고 우주가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오면 누가 기억해 줄까요? 이곳에 뜨거운 별이 있었음을, 이곳에 생명이 있었음을, 이곳에 우리가 치열하게 사랑하고 꿈꾸었음을. 바로 우리가 그 기억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우주의 이 아름다운 찰나는 영원히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저 별들을, 당신 곁의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별의 먼지이자 우주가 138억 년을 기다렸군 가장 아름다운 꿈입니다. 이지 우주의 독백이었습니다.